안녕하세요. 불교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화에서 제가 인력가라는 이제 제2차 각성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이번 화로 넘어왔죠. 여러분께서 이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2차 각성, 3차, 4차까지 이렇게 4단계인 사향, 사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단계는 제가 예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깨달은 사람이 이런 단계를 밟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을 기준으로 제 나름대로 다른 경에 쓰여 있지 않은 방식대로 저는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3결을 끊었다는 등, 5결을 끊었다는 등, 뭐 다양한 뭐 5상결을 끊었다는 등, 뭐 탐진치에 불이 꺼졌다는 등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이 틀리고 이 사람 말이 맞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단지 참조 삼아서 여러분이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지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예류과에서 인력가가 된다는 것이 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수행을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정해, 쌍수, 지관, 겸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도달하는 인력가라는 경지는 무슨 경지인가?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례, 한 번 온다. 한 번 간다.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과거 예류가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욕계로 떨어졌다 올라왔다, 욕계에 떨어졌다 벗어났다 라는 것을 반복한다 했죠. 예류가라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때때로 자기가 깨닫고 나서 시메탈이 벌어지면 다시 욕계에서 벗어나서 아주 편하게 살다가 다시 또 차츰차츰 또 떨어졌다가, 그래서 욕계에 떨어졌다가 욕계에서 벗어났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예류가의 삶입니다. 근데 예류가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단계에 들어서면 이 사람은 인력가에 들어서게 되면 이 사람은 욕계로 한 번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욕계로 한 번 떨어졌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왕복의 의미도 살짝 들어가 있고, 간다, 온다. 어디로 간다? 욕계로 떨어진다. 근데 단계가 아주 이상하죠. 욕계로 한 번 떨어진다. 아니, 욕계로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지. 근데 욕계로 안 떨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3단계가 불환과입니다. 환은 돌아온다. 불환. 즉 말하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사람은 욕계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인력가가 욕계로 한 번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떨어지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욕계로 한 번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다시 깨달음을 얻어서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불환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력가는 거의 불환가의 예약 단계 수준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전 단계죠. 아주 재미난 단계입니다. 1환가는. 1환가와 불환가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갔다 온다. 한 번 갔다 오게 되면 불환가가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단계. 불환가에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아란이 되겠죠. 최종 단계. 그러면 인력가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여기서 재미난 거는 뭐냐면 한 번 떨어진다는 것에서 한 번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길래 이 사람은 예류가는 왔다 갔다 떨어졌다 와 계속 수없이 반복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만 떨어질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류가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것을 인력가에서 한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가 그래서 제 식대로 제 경험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드리자면 바로 그 앞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만의 대오각성,
이 단계 속에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무아의 체득. 무아의 체득. 이게 이제 단어를 이제 이렇게 몸체자를 썼죠. 무아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이성으로. 아, 저 사람 말이 맞다. 우리는 과학과 이성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 이성으로, 지성으로 말이 맞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체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체득을 하고 나면 불이 꺼집니다. 이 에고의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무아는 어떤 단순하게 이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아의 상태, 마음 상태가 자신의 에고에 대한 집착의 에고의 불이 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걸 장담합니까? 그것은 에고의 불이 꺼진 것과 꺼지기 전에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아를 체득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이것이 고요함으로, 조용함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온갖 생각들에 콱 쌓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욕구, 욕망,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감정 상태, 이런 것들에 쌓여 있어요. 언제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무아의 체득 상태를, 무아를 체득했다, 그 정신 상태에 돌입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이 사람이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잠시라도 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예류가가 처음 느꼈던 어떤 1차 각성 상태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사선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무아를 체득을 하고 나의 욕망의 불, 에고의 불, 관념의 불이 꺼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 사람은 극도의 조용함을 느끼고 마음이 마치 호수와 같이, 파도 한 점 없는 호수와 같이 아주 조용한 호수, 완전 깨끗한 호수와 같이, 혹은 뭐 바위처럼 전혀 흔들림이 없는 무생물, 바위, 뭐라고 표현해요? 부동심, 평정심, 구분하지 않는 마음, 이와 같은 어떤 정신 상태에 를 한번 이제 겪게 됩니다. 자, 이 정신 상태를 한번 겪게 된 사람은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말하자면 이 단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앞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때 당시에 제 스스로의 상태를 몰랐습니다. 저는 열반적정이라는 단어를 아주 오래전 대학교 다니던 94년 당시에 한번 들은 적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열반적정이라는 단어를 상상도 못했어요. 완전 까먹고 살았어요. 이게 뭐 무슨 단어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들었기 때문에 별로 들어봤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해주는 선배도 알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도 그건 뭐 저 열반이라고 하니까 저 뭔가 깨달은 경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주의 깊게 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극도로 조용해진다. 그러면 한편은 이런 생각 들까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상태에 도달했으면 부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라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다시 떨어졌다. 다시 욕계로 한번 떨어졌다. 저는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일례가로 제가 뒤에
아, 이게 일례구나. 왜냐하면 저는 불교 공부를 뒤에 했어요. 이 당시에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 막 좀 고생을 했습니다. 문으로, 이 상태에 대해서 문으로 막 사람을 찾으러 막 다니고 막 여러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요. 내 지금 상태가 너무 신기한데 도대체 이게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뭔가 불교나 정신적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이 상태, 각성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선정도 모르고 깨달음의 4단계도 모르고 열반과 적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식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도달한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이건 너무 신기한 상태가 도달했다. 지금 내가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이걸 물으러 막 다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현실 파트는 다음에 시간 날 때 언젠가 하겠습니다. 뭐 에피소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상태에 도달을 하는데 그 상태가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무아의 체득을 하고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저는 떨어졌다. 그러면 무아의 체득을 그럼 가짜 무아 체득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신 상태라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사마띠, 삼매 상태는 거의 동일한데 사마띠를 겪었다고 깨달았느냐? 무아를 한번 체득했다고 완전히 깨달았느냐? 아니다. 그 상태에 도달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사람은 의구심의 동물입니다. 불교는 평생을 물음을 갖고 사는 게 불교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의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죽음은 무엇인가? 상가 죽음 퀘스천,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 단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단계가 무엇인지 나는 마치 대역각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끝인지 혹은 이 상태에서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내가 뭔가 신마디를 잡은 것 같아. 지금 도대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의심. 의심의 싹이 핍니다. 지금 상태에 대한 의심의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아주 당연하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없어도 하나에 떨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은 수면욕, 식욕, 색욕이 기본으로 성욕이 기본으로 동물로서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생물로서의 기본 욕구와 그리고 이 사람의 그동안의 인생 동안에 쌓여온 버릇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완전히 알게 되면 다시는 그걸로 고통받지는 않는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되고 제가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이제 거의 아주 깨끗한 상태로 있었습니다만 의심과 그리고 이 자연적으로 이게 약간씩 파상의 형태로 약간씩 이 흔들림을 주게 됩니다. 밥 한 숟갈 먹어도 똥 하나 싸도 잠을 자도 맨 처음 단계에서는 거의 잠조차도 눈을 뜨고 자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전신 상태가. 그런데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그에게 축적되어 왔던 것과
그리고 그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내적으로 갖춰져 있는 이런 것들을 그것조차도 완전히 이해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역결로 떨어집니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저는 첫째는 의심이었어요. 제일 큰 것은 하나는 의심이었고, 두 번째는 성욕, 성욕. 세 번째는 이제 나머지 내가 속인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제 마누라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유튜버였어요. 컴퓨터를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버였기 때문에 또 유튜브도 찍고 또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또 주식도 하고 다양한 걸 합니다. 그 와중에 차츰 영향을 받아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역계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역계로 떨어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안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 지금 현재 상태를 전혀 모른다는 것. 답답하기도 하고 그 편안하기도 좋기도 한데 그 아주 미묘한 차이를 제가 그래서 막 사람을 찾으러도 다녔지만 결국 실패하고 자기 상태를 모르게 됐어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그게 실망하는 마음도 좀 들고 이와 같은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다시 역계로 떨어집니다. 역계로 다시 떨어지니까 이제 역계로 떨어져서 거의 꽤 긴 기간 동안을 어둡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일렉가 별거 아니네. 그거 일렉가를 여러분이 한번 겪어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 또 어떻게 올라오느냐, 왜 떨어졌느냐, 그리고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올라와서 불안가가 되느냐, 불안가는 무엇이냐, 이제 이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